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 후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요새 그 헌법재판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 너무 많으시죠? 특히 어제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문제, 어제 헌법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과 관련돼서 저는 마은혁 후보를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이고요. 또 법률적인 분석이나 법리 해석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은혁 후보가 자꾸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기는 거거든요. 이게 왜 마은혁 후보가 임명될 수 없는지, 또 왜 마은혁 후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후보인지를 오늘 제가 물증까지 제시하면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도 여야 합의로 후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전례가 없고요. 일단 왜 이게 선례가 없느냐? 이게 표결로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돼버리면 다수당이 단순히 해석하면은 과반만 확보하는 당이면은 헌법재판관 3명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권위가 실리지 않아요. 뻔히 특정 정당에 있는 특정 정당 사람들이 미는 법조인들을 3명 쪼르륵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면 그 3명은 그 정치 편향성이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을 한 정당이 다 표결로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를 막 임명해야 된다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평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니네야 뭐 다 뻔히 정해놓고 결론 내려놓고 재판하는 데 아니야? 라고 해서 누구도 헌법재판소 재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마은혁 후보는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 사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추천하는지를 써서 보내는 절차죠.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추천 사유서를 써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요. 여야 합의로 추천됐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관은 그만뒀지만 당시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후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추천 교섭단체에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1. 추천 교섭단체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은혁 후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추천 사유서에 추천 교섭단체가 1번이거든요. 이게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추천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하나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일원 재판관 같이 그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면 추천 사유서 자체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딱 동시에 나와줘야 돼요. 여야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만 추천교섭단체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저는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물증 문제거든요. 역시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도 과연 마은혁 후보가 여야 합의가 된 후보냐, 이게 좀 쟁점으로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 측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야 합의된 후보로 볼 수 없다. 처음에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지명조차 못하게 하잖아요. 임명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처럼 온전하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냥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강력히 반발합니다. 왜? 권한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은혁 후보는 권한대행에 불과한데 임명해도 됩니까?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고요. 마은혁 후보는 더더군다나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이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요, 등기부등본이 넘어가서 집 소유자가 딱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지금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랑 서로 논의를 했다라고 해서 부동산 등본이나 이런 데 다 신청 서류 같은 게 다 공동으로 작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서류도 작성 안 됐는데 무조건 합의가 됐다라고 우기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표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마은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그냥 추천한 후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표결 문제입니다. 어제 마치 국회가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우원식 의장 혼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내 권한이 침해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원식 의장은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자기 권한이 아닌데 국회의장이 다 대표합니까? 이 권한만큼은 명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외교조약 같은 거 비준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권과 관련해서 서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던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딱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회 비준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도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표결로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표결이 있었어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게 각하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뒤늦게 국회의 어떤 표결 절차를 거쳐서 사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국회 측 대리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판을 거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나 흠결이 있을 때 그 흠결이 아주 작으면 보완을 하거나 보정을 하기도 해요. 뭐 오타가 있다든지 이런 거 고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애초에 아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아주 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청구한 것이니까 이건 원천 무효고 각하 처벌하고 새로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히 타당합니다. 근데 국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원식 의장이 오버하다가 이런 절차적으로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될 수 있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와서 국회 표결을 사후에 보완하려고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랑도 연결이 되냐면 내란죄를 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랑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란죄를 빼는 순간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자가 치유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탄핵소추에 표결했던 국회의원들의 의사와 지금 현재 그 바뀐 탄핵소추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란죄를 뺐다라고 하면 나는 탄핵소추에 반대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다시 탄핵소추 재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이면서 이건 또 뭐 이 마은혁 임명은 이제 급하니까 국회 표결 절차를 어떻게 한번 먼저 해보겠다? 이게
그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안 받은 부분하고 뭔가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마은혁 후보 부분만에 대해서만 국회 표결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쟁점으로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최상목 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임명 2명을 했을 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마은혁 후보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된 후보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후보예요. 그러면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정치적인 이견이 있어서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줘야 됩니다. 대통령을 전제로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어디까지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최상목 대행의 임명 권한을 넓히면 넓힐수록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최상목은 대행에 불과하니까 임명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마치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에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임명 권한이 넓어서 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권한대행의 어떤 임명권이 크고 권한대행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 마음대로 그 150석으로 해석해서 150석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마음대로 탄핵소추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넓고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한덕수 대행도 당연히 탄핵소추했을 때 200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논리적인 귀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그때 민주당이 유리한 대로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하니까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은혁 후보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또 다른 헌법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재판 엄청 서두르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 절차적인 위반도 많아서 다음에 제가 이 부분도 따로 짚어드릴 텐데 엄청 재판에 서두르다 보니까 곧 그 변론 종결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려요. 저는 이 절차적 보장, 반대 신문권 충분히 보장해야 돼서 재판을 훨씬 더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진행을 해서 이거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빨리 변론 종결했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는 임명되고 나서 만약에 임명되고 나서 재판도 한번 안 들어가 보고 판결 결정문에 서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법상 뒤늦게 임명된 사람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조항이 있지만 이거는 대통령 탄핵재판이라는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크게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의 탄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그 민주적 정당성도 완벽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또 더더군다나 한 번도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결정문에 이름만 올려서 여기 더더군다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재판 저는 하나만 하라고 생각해요. 탄핵 인용 의견이겠지 그 기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뻔히 보이는 이런 편향적인 재판관을 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재판관이 뒤늦게 임명되면 재판을 하지 않은 재판관이 결정문에만 이름을 올려서 더더군다나 편향성을 가지고 탄핵에 인용의 표를 던져서 인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판결에 누가 절차적으로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 빨리 각하를 해야 됩니다. 변론을 사실은 제기할 필요도 없어요. 범죄성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이 마음대로 밀어붙였던 이 권한쟁의 심판은 당연히 빨리 신속히 각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셀프 결정,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마음대로 해석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툼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를 마음대로 임명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이거는 권한대행은 여야의 이견 있는 헌법재판관을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